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거 잘하셨어요. 진짜로, 오늘 태조가 가져온 이야기는 단순히 신기하네 하고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한 짓이 뭔지 딱 들으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다 보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태조가 더 열심히 파고들게요.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날짜부터 짚고 갈게요. 자, TRAFAB 뭐냐?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AI 이 세 회사가 합쳐져서 만든 조인트 벤처예요.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27조에서 34조 원 사이예요. 이걸 머스크 본인은 역사상 가장 웅장한 칩 제조 프로젝트라고 표현했어요. 영어 원문 그대로 옮기면 The most epic chip building exercise in history by far라고 했는데 본인이 역사상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자신감을 잘 보여주죠. 근데 이게 단순히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게 아니에요. TRF에 비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한 지붕 아래에 다 때려박는 구조예요. 칩 설계부터 시작해서 리소그래피, 실제 웨이퍼 제조, 메모리 생산, 고급 패키징, 테스트까지.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설계는 여기서, 제조는 저기서, 패키징은 또 다른 곳에서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게 현재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예요. 근데 테라팹은 이 모든 걸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세계에서 이걸 완전히 해내는 곳이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되냐? 머스크가 목표로 잡은 게 연간 1테라와트의 컴퓨팅 파워예요. 테라와트 전력 단위로 익숙한 그 테라와트를 컴퓨팅 단위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최대 가동시 생산 능력을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인 TSMC, 즉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의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에 맞먹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예요. TSMC가 얼마나 큰 회사냐면 지금 애플 칩, 엔비디아 칩, AMD 칩 전부 다 TSMC에서 만들어요. 그 거대한 회사 생산량의 70%라고요? 단일 공장 하나가요? 그리고 이 엄청난 생산량을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테슬라의 AI5 추론 칩. 이게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칩이기도 하고 요즘 테슬라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가요. 로봇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려면 그 로봇 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칩이에요. 두 번째는 D3 칩. 이건 스페이스X AI의 궤도 위성 군집에 특화해서 만들어지는 칩이에요. 뭔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지금부터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태조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진짜야? 싶었어요. 머스크는 테라팹 생산량의 80%를 우주 기반 궤도 AI 위성에 쏟아붓겠다고 했어요. 지구 위 저궤도, 즉 LEO 구간에 위성을 올려서 거기서 AI 연산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지구 위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주냐고요? 머스크가 근거로 제시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양 에너지 효율이에요. 우주에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표면 대비 약 5배 강해요. 대기권이 없으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우주에 두면 지구에 두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들어와요. 지구는 밤도 있고 날씨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열 관리 문제예요. 지금 지구 위 데이터 센터들이 얼마나 전기를 쓰는지 아세요? AI 서버 하나가 내뿜는 열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운영비에 엄청난 부분이 냉각에 들어가요. 근데 우주는 진공이잖아요. 진공 속에서는 복사 냉각 방식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어서 지구에서보다 오히려 열 처리가 유리해요. 위성들은 끊임없는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저궤도를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있잖아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가 왜 지금 이 시점에 합쳐서 칩을 만드냐는 거잖아요. 각자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머스크가 2025년 4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뭘 말했는지 알아야 해요. 그 자리에서 머스크는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날렸어요. TSMC, 삼성, 마이크론 같은 외부 칩 공급 능력이 3, 4년 안에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요. 지금 AI 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칩 수요도 폭발하고 근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머지않아 병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팹 발표 현장에서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 TSMC, 마이크론 같은 기존 공급망에 감사하지만 그들이 편안하게 확장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있다고요. 자체 생산은 전략적 선택지가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남한테 맡기면 내가 원하는 속도로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겠다. 이게 테라팹의 탄생 이유예요. 자, 이제 태조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 전체 그림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지난 2년 동안 머스크가 뭘 해왔는지 쭉 나열해 볼게요. xAI와 스페이스X의 합병이 있었고요. 테슬라가 중국 공급업체들과 29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장비 구매 협상을 진행했어요. 미국 내 연간 100기가와트 태양광 제조 능력
구축 계획을 발표했고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그램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스타쉽 개발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것들이 다 별개의 사업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테라페업이 나오니까 이게 하나의 그림이에요. 지구에서 칩을 만들고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리고 테슬라 태양광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xAI가 그 위에서 연산을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달까지 연장한다. 이게 머스크가 그리는 하나의 통합된 아키텍처예요. 실제로 머스크가 발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달에 매스 드라이버가 생기는 걸 살아서 보고 싶다고. 그게 엄청나게 경이로울 것 같다고요. 매스 드라이버는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물체를 우주로 발사하는 장치예요. 로켓 없이 물자를 우주로 보내는 기술인데 달 표면에서 이걸 쓰면 달을 우주 물류 허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라펩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머스크의 우주 문명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인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게 테라펩 발표와 시기적으로 딱 맞물려서 나온 뉴스예요. 미국 우주군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GPS-3 위성 발사를 기존 계약사인 ULA, 즉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의 벌컨 로켓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로 바꾼다고요. 이 위성이 GPS-3 스페이스 비클 9호예요. 원래는 이번 달 벌컨으로 발사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4월 말 펠컨 9 발사로 변경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 GPS-3 위성이 원래 ULA와 계약했다가 스페이스X로 옮겨진 네 번째 사례예요. 네 번 연속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직접적인 원인은 2026년 2월 12일에 발생한 사고예요. 벌컨 로켓의 USASF-87 임무 도중에 고체 로켓 모터에서 이상 현상이 생겼어요. ULA는 페이로드, 즉 탑재체는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렸다고 했고 임무 자체는 성공이라고 했지만 이 현상을 중대한 성능 이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원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군 관련 모든 벌컨 발사를 전면 중단했어요. 그 틈을 스페이스X가 치고 들어온 거예요. 미국 우주군 시스템스 델타 81 사령관인 라이언 히세로트 대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벌컨 이상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고급 GPS 능력을 신속하게 전달하라는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팀의 유연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이건 단순히 한 위성 발사 교체가 아니에요. 펠컴 9은 역사상 가장 많이 비행한 로켓이에요. 그리고 미국 우주군의 레피트 리스펀스 트레이블레이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발사 사업자를 빠르게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예요. 스페이스X의 유연성을 국가 안보 발사 구조 안에 아예 설계로 박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IPO를 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는데 이런 군 계약 연속 수주가 기업 가치 측면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ULA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요. 회사가 2026년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동안 쌓인 벌컨 지연을 이제 극복하고 턴어라운드 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임시 CEO인 존 엘보는 80건 이상의 수주 잔고를 이유로 낙관론을 폈었는데 연초부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면 더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미국의 GPS 위성, 미사일 경보 위성, 그 외 핵심 우주 인프라가 점점 더 단일 민간 사업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 하나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긍정적인 신호인지 위험 신호인지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세 번째 파트, 이게 앞에서 말한 테라펩의 에너지 파트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테슬라가 중국 공급업체 그룹으로부터 태양광 제조 장비를 29억 달러어치 구매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에요. 그중 핵심 공급업체가 수저 맥스웰 테크놀로지스인데 이 회사가 태양전지 생산에 쓰이는 스크린 프린팅 장비 부문 세계 최대 생산업체예요.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장비들은 올가을 전에 납품되어 텍사스로 운송될 예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머스크가 202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각각 독립적으로 미국 내 연간 100기가와트 태양광 제조 능력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원자재부터 완성 태양광 패널까지 전체 공급망을 통합해서 연간 100기가와트 태양전지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요. 실제로 테슬라 채용 공고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요. 2028년 말 이전까지 미국 토양에서 원자재부터 시작하는 태양광 제조 100기W 달성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스텝 매뉴팩처링 디벨롭먼트 엔지니어 태양광 제조 담당 직책 공고예요. 이 태양광 추진의 긴급성은 AI붐과 직결돼 있어요. 2025년 미국 전력 소비량이 두 번째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2026년, 2027년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주된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 폭발적 증가와 교통부문 전동화 확산이에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는 메가팩이라는 대규모 유틸리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제대로 스케일업 되려면 태양광 공급이 같이 따라와야 해요. 태양광이 없으면 메가팩도 제 역할을 못하니까요.
머스크는 태양광의 AI 인프라가 요구하는 규모에서 경제적 의미를 갖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역설이 있어요. 테슬라가 미국 내 자체 태양광 제조 독립을 위해 중국 장비를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순처럼 보이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머스크 본인도 다보스에서 이걸 인정했어요.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 관세 장벽이 너무 높아서 경제성이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중국이 태양광 장비 거의 전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요약하면 이래요.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장비를 중국에서 사야 한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최근 테슬라가 LG에너지 솔루션과 미시간주에서 43억 달러 규모의 LFP 배터리 제조 합작 투자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가져오려는 방향성은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아직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 문제도 있어요. 수조 맥스웰이 중국 상무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시장은 이미 반응했어요. 이번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로이터 보도 이후 7% 이상 급등했거든요. 테슬라가 2028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100기츠보라는 숫자 자체가 전례가 없는 규모니까요. 근데 머스크의 이력을 보면 늘 기아는 밀렸어도 결국엔 해냈다는 패턴이 있잖아요. 기가팩토리도 펠컨9도 스타쉽도 다 그랬으니까요. 자, 이제 태조가 이세 뉴스를 왜 같이 묶어서 가져왔는지 아시겠죠? 테라협이 칩을 만들어요. 그 칩은 테슬라 차와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가고 또 스페이스X AI 궤도 위성에 올라가요. 그 위성은 우주 데이터 센터가 되고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받아요. 그 태양광 제조 기반을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100GW 규모로 구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성들을 올리는 게 스페이스X 펠컨 9이고 그 펠컨 9은 이제 미국 GPS 위성까지 다 올리고 있어요. 칩 위성 태양광 발사 다시 칩 하나의 순환 구조예요. 머스크가 여러 회사를 각 따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생태계를 여러 법인 형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태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달이고 그 다음은 그 이상이에요. 좋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수직 계열화, 다르게 보면 한 사람이 에너지, 운송, 통신, 컴퓨팅, 우주 인프라를 동시에 장악해가는 구조. 이 두 시각 모두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태조는 계속 이쪽 흐름 팔로우할 거예요. 테라펩이 실제로 착공하는 시점, 스페이스X IPO 진행 상황, 테슬라 태양광 장비 수출 승인 여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새로운 소식 나오면 바로 들고 올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태조한테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